최근까지 5거래일 12월 들어서 12월 21일에서 27일까지 5거래일 동안 개인 투자자가 2조 5천억 정도 던졌고, 코스닥도 1조 600억 정도 던졌고, 이거를 거의 대부분 기관이 받았죠. 받았는데 이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 물량들을 거의 다 던졌고, 내일 장이 남아있긴 한데 내일 장도 그렇게 큰 기대보다는 우리 23년도, 제가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가 1월 효과 중에는 이제 정부 정책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실제 집행이 되고 하겠죠. 그런 이슈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이제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전에 이제 전 정권을 보자면 15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IT 정보업종 거의 뭐 30배 가는 종목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16대 이명박 대통령 때는 12년 차 때 녹색 성장 관련주, 하이브리드 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이때도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었고, 이제 17대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때는 박근혜 정부 2년 차에는 화장품 제약주가 강세가 있었고, 이게 다 어느 정도 정책 관련돼서 수혜를 본 섹터긴 하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년 차 때 2차 전지와 플랫폼 관련주가 시장의 이제 지수 대비 강세를 보인 섹터였었고, 이제 18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오늘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사가 떴는데, 원전, 방산, 플랜트 세 가지 헤드라인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 바뀔 수 있어요. 어느 그 섹터에 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어느 섹터에 더 힘을 실어줄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상황 같아요. 일단은 신성장 4.0 전략,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일단 얘기가 나온 거는 위주로 이제 이거는 내일 관심 종목이라는 타이틀은 두긴 했는데, 내일도 마찬가지고 내년 초까지 봐도 될 만한 섹터예요. 일단 안티 드론 방산 관련해서는 장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북한에서 드론 무인 정찰기죠. 무인 정찰기 날리면서 약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되려고 하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속보로 뜬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요약하자면, 쉽게 말씀드리자면 북한이 해겠다고 쫄지 말고 더 강하게 강대강으로 나가자는 대통령의 그 발언이 기사돼서 전해졌어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 내년에 어느 정도 진영학적 리스크 부각될 여지가 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방산,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관련해서도 방산은 들어가 있고, 종목으로 보자면 조금 몸집이 있긴 한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 항공우주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안티 드론 관련해서는 한빛소프트는 이제 기존에 매기가 없던 뭔가 수급이 그렇게 크지 않던 종목인데, 장 후반에 관련 기술 부각되면서 조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빛소프트 있고, 네온테크, 원래 우리가 이제 기존에 공략해서 15% 정도 수익 줬던 종목이죠. 그리고 베셀, 안티드론이랑 방산 관련주는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내년 초까지 1월 정도까지는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섹터 같아요. 특히 방산, 정부 정책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원자력, 빼놓을 수 없는 원자력. 이거는 원자력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약간 보수적인 관점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거 왜냐면 그냥 개인적인 성향이 들어가서 그런데, 좋죠. 지금 한파의 에너지 난 부각되고 있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이 이제 전기 생산 효율도 그렇고 큰 게 사실이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인데, 전 정권에서 많이 이제 사양 산업화 시킨 게 사실이고, 이번 정권 들어서 이제 다시 이제 키우려고 하는, 뭔가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섹터인데, 원자력 섹터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제가 조금 우려하는, 당연히 이제 원자력 섹터가 조금 더 이제 원자력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건 당연히 응원하고 좋지만, 세계에서 1위인 게 있는데 원자력 밀집도라고 하죠. 그 면적 대비 밀집도가 우리나라가 1위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접 국가에서 일본에서 사고 난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충분히 된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 거면 얼마든지 오케이인데 좋죠. 근데 이건 정치적 발언 아닙니다. 이번 이태원 일도 그렇고 어느 정도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우리 국민들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먼저 신경을 쓴 이후에 이런 사업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산업을 뭐 밀어주고 뭐 육성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이 어쨌든 최우선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원자력 밀집도가 가장 큰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런 걸 충분히 고려를 하고 안전을 먼저 고려를 한 이후에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원자력 우리나라에 짓는 것뿐만 아니라 뭐 수출 이런 거는 상관이 없긴 하죠. 수출되는 부분. 그래서 관련주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 에너토크, 부성파워텍, 우진 서정기전, 소형 SMR 관련주기도 한데 부성파워텍이나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기법 종목으로 차트를 잠깐 볼까요? 오늘 한 6% 정도 오르던데 이게 지난번에 언급드렸을 때 많이 빠졌어요. 그 이후에 이 시점쯤에서 언급을 드렸고 기법에 어느 정도 걸렸다. 근데 그 이후에 부침을 겪으면서 61선 위에서 그 전에도 지지를 받았고 위에서 다시 반등을 잡는 모습인데 충분히 매수 타점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매수 타점 오면 말씀드린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기준봉이 3분의 1 정도 충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반등세 보이고 있고 정부 정책 관련해서도 주요 섹터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갖고 계신 분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누구라고 언급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가장 어떻게 보면 대장주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이 에너토크란 종목도 이제 매수 타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보고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이제 말씀드린 그 기법 종목인데 이것도 말씀드린 이후에 밀려서 매수 타점 안 드린 종목인데 아타마 사이언스 이 종목도 오늘 한 5%대 상승세 보였는데 이 종목도 볼게요. 더 매수 타점 나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딱 40분 정도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2022년 마지막 장 마무리하는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